KBC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는 이광재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고, 분당을에서는 민주당 김병욱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전남대 의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이 각각 75명과 25명이 늘어 열악한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지역의 의대 설립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광주 도심에서 산불이나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을 타고 빠르게 확산되는 등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KBC 광주 방송은 이번 총선의 전국적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수도권 격전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인천 계양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후보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에 앞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명령대전으로 관심이 뜨거운 인천 계양을 선거구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1.1%의 지지를 얻어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원 후보는 44.8%의 지지를 얻어 6.3%포인트 차이를 보였으며 기타 후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0%, 모른다는 답변이 1.2%였습니다.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의 핵심부인 경기 화성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영훈 전 현대자동차 사장이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며 1위에 올랐습니다. 공 후보는 54.2%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1.5%, 국민의힘 한정민 전 삼성전자 연구원은 18.6%의 지지를 각각 얻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성격에 대한 견해 중 어느 것에 공감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두 선거구 모두 정부 여당 심판론이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제1야당 심판론과 여야 동시 심판론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는 인천 계양을의 경우 국민의미래와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연합이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경기 화성을에서는 조국혁신당이 38.2%로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고, 더불어민주연합 19.4%, 국민의미래가 16.4% 순이었습니다. 특히 두 선거구 모두 민주당 지지층의 40% 이상이 비례대표 투표는 조국혁신당이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분당갑과 분당을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대권 잠룡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은 분당갑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친명 김병욱 민주당 후보와 친윤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쟁 중인 분당을에서도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상환 기자입니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성남시 분당갑. 여론조사 결과도 호각세를 보였습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8%, 현역 의원인 안철수 국민의힘 후보는 44.8%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3.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당갑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 38.2%, 국민의힘 37.4%로 박빙입니다. 분당을에서는 현역인 김병우 민주당 후보가 49.4%,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4.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아닌 5.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분당을의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40.9%로 32.1%의 민주당을 8.8%포인트 앞섰습니다. 이번 총선을 바라보는 프레임을 묻는 질문에는 분당 갑을 모두에서 제1야당보다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서는 두 선거구 모두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와 조국혁신당이 접전 양상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차 범위박 3위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KBC와 U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ARS 휴대전화 조사 방식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BC는 40총선 현장을 가다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민주당 현역 민영배 의원에 맞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광주 광산을을 살펴보겠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 의원의 우세 속에 중량감을 내세운 이 대표가 얼마나 확장성을 갖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수안동과 신가동, 신창동 등 대규모 택지 재고를 품은 광주 광산을은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2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그중에서도 20대에서 40대 비율이 높은 젊은 선거구로 꼽힙니다. 광산을에는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역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후보와 국민의힘 안태욱, 녹색정의당 김용재, 새로운 미래 이낙연, 진보당 전주현 후보 등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률과 법안 대표 발의 건수 등 의정 활동뿐 아니라 대여 투쟁력도 인정받았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국가를 만드는 바람에 민생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22대 국회 때는 가장 1번으로 해서 이달 초 광산을을 지역구로 최종 선택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총리, 여당 대표를 지낸 만큼 중량감을 앞세워 본격적인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우리가 알던 김대중의 민주당을 망가뜨렸고 특히 호남을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남을 되찾고 민주 세력을 재건하는 그 불씨를 광주에서 살리고 싶다.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안태욱 전 본부장은 광주 발전을 위해 광주의 정치 지형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AI 중심, 첨단 과학기술 융복합산업, 투자 선도지구 유치와 또 아트법 기반의 문화관광 산업의 특구를 제가 추진하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는 복합 쇼핑몰 매출 1% 상생기금 적립과 탄소중립 특구 조성을, 진보당 전주현 후보는 하남산단 대개조와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며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친명계 대표주자로 광주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민형배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상황에서 다소 늦게 지역구를 선택한 이낙연 전 총리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는지가 표심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구례갑 선거구의 천하람 개혁신당 후보가 비례대표에 선정돼 지역구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천 후보는 당의 전략적 차출이지만 순천에 출마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순천의 두 번째 국회의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은 층에게 지지를 받던 천하람 후보가 지역구에 불출마하면서 선거 판세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광주 선거구 예비 후보 6명이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의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명시적 규정에 따라 호남 출신이 25% 이상 포함되도록 즉각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대로 공천이 확정되면 더 이상 호남에서 기호 2번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대입부터 적용되는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 인원을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75명과 조선대 25명 등 모두 100명이 늘어 어려운 지역 의료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덕수 총리가 전남의 의대 추진을 언급해 전남도가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고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2,000명 증원을 공식 배분해 발표했습니다. 증원된 수의 80%가 넘는 인원을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지역 거점 국립대 의대 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대 의대 정원은 기존 125명에서 200명으로
75명 증가했습니다. 조선대 의대 정원도 25명 늘면서 지역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덕수 총리는 전남 지역 의대 추진을 약속해 전남권 의대 신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루어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가 전남권 의대 신설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공의와 교수 등 의료계의 반발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대 의대는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고 조선대 의대 비대위는 전국적인 집단 사직 움직임에 대해 동참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이제는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 그것이 거스를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달 의정 갈등이 한 달 넘게 이어져 온 가운데 이번 배정 발표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광주 전남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광주 도심에서는 야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연기가 주택과 야산 주변을 온통 뒤덮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능선을 따라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쏘는 물줄기에도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낮 1시 10분쯤 광주 동구 미양산에서 불이 나 임야 1.8헥타르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긴급 재난 문자를 보내 산 진입을 금지하고 인근 주민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이곳이 화재가 발생한 현장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이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주택 바로 앞에서 시작돼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날리면서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입구 있잖아요. 지금 여기 처음에 발화점 거기에서 불이 막 시작이 됐어. 근데 금방 불이 붙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산으로 막 타고 올라가 버려. 근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 오늘 낮 4시 15분쯤 전남 해남군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한 대와 차량 5대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불은 1시간 30여 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꺼졌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는 특히 좀 소각행위나 그다음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 이런 걸 좀 삼가해 주시고 예방 활동을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봄철 산불 위험이 커지면서 산림청은 전국 산불 재난 국가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에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제25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실시한 결과 한상원 다스코 회장이 전체 92표 가운데 52표를 얻었고 김보곤 DK 대표이사가 39표를 얻어 한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회장은 전라남도와 광주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산업평화 대상을 신설하고 광주 군공항 이전에 지역 경제계가 힘을 보태 이전한 부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국제 포럼이 여수에서 개막했습니다. 세계지방정부협의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여수에서 독일과 말레이시아 등 6개 회원국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 중립 도시 달성을 위한 도시 전략과 해법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행사에 앞서 전남과 경남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열고 국제기후회의인 COP33 유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가 지역 대표 언론으로서 시청자 권익 향상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BC 시청자위원회는 오늘 첫 회의를 열고 18기 시청자위원으로 위촉된 정신전남대 병원장과 김봉철 조선대 교수 등 12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위원회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2년 동안 KBC가 지역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조언할 예정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선분양 전환을 위한 최종 관문인 도시계획위원회가 내일 개최됩니다.
광주시는 내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 변경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심의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한편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 공동시행자인 광주시와 빛거울 중앙공원 개발은 분양 방식 전환을 위한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